사실 저희가 이거를 다룰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얘기는 잘 안 다루죠. 왜냐하면 저희 셋 모두 암호화폐를 싫어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든 NFT든 맞죠? 나만 싫어하는 건가? 뭐 싫어하진 않고요. 혐오합니다. 예. 네. 약간 소년 재판 대사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잘 안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거는 좀 건수가 좀 많이 커지게 돼서 다루게 되는 저 루나 뭐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처음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일 터지고 나서야 들어보는 거라고 모든 거는. 음. 네. 그래서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유명했고 아예 새로운 코인의 장르를 판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던가?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 음. 이거는 이따가 뭐 루나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배경부터 좀 잠깐 간단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사실은 뭐 굳이 뭐 이 루나뿐만 아니라 이제 루나가 물론 특히 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건수가 더 겹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만 이제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테크 쪽 이제 주가랑 그다음에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추락을 하고 있긴 해요. 뭐 비트코인도 어 많이 떨어졌고 뭐 일단은 테크 뭐 코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죠. 예 이게 이유가 일단 이유가 1 차적으로 뭐냐면은 미국에서 미국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기존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런 대출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기 금리를 안 올렸어요, 여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국내 이제 경제 안정화랑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금리를 안 올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대출을 했을 때 뭐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그만큼 또 이자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국민들의 그런 거에 부담을 줄까 봐 이제 금리를 안 올렸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역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돈을 불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 말인즉슨 이자가 안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불릴 수가 없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좀 리스크가 있지만 확실히 뭐 성공하면 불릴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저 주식 아니면 가상화폐에 그렇죠. 예. 하자. 집에 가서 이자도 낮고 집에 음. 있으면 심심하니까 뭔가 가상화폐가 재밌어 보이니까 뭐 그 요소도 있죠. 모든 도박의 시작은 그런 네. 심심해서. 예? 뭐 뭐 아주 틀린 말인가? 뭐 하여튼 네. 여기까지.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뭐 다들 막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걸 뭐 아이고 뭐 다들 이제 비트코인 하면서 이제 그걸 늘리기 시작하고 뭐 그걸로 뭐 주식이나 이제 비트코인 하면서 이제 뭐 늘리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 이랬는데 일단은 근데 올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미국 연방은행에서. 왜냐하면 이제 슬슬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거죠. 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돼요. 예 뭐 그것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상승률이 뭐 2000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식이나 이런 거를 기피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열기가 식으면서 사고 파는 이제 그런 이제 암호화폐나 주식이나 다 비슷해요. 결국은 이게 그런 사고 팔고 이런 게 없으면은 거래량이 없으면은 얘네들 주가가 주가든 뭐든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 와중에 왜 여기서 루나는 더 난리가 났나. 루나랑 이제 UST 그러니까 US 테라 이게 있는데 이 설명은 저희 오랜만에 돌아오신 티덤님께 어려운 주제인데 되게 예. 대충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일단 테라라는 음. 일단은 사실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거부터 네.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코인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요 US 테라 같은 경우에는 1달러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애죠. 그러니까 테라 하나가 달러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거랑 테라가 되게 뭐 이거저거 많이 있었어요. KRT라고 해 가지고 원하고 1원하고 맞춥니까 그거는? 한 원 1,000원에 원 맞추나? 원화 테라입니다. 1,000원에 맞춰요? 아 아니면 1원에 맞춰요? 1 원에 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건 약간 홍콩 달러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식인 홍콩 거죠. 달러가 이제 페그 이 1 달러에 페그가 돼 있어요. 이걸 페그제라고 하는데 7점 몇 달러인가? 7점 몇 달러가 1 달러에 페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중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통화 조정을 하지 않나요? 좀 그런 걸로 유명해서. 그거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여기 홍콩에서는 이제 그 달러의 가치를 아예 연동을 시켜 놔 가지고 홍콩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 할 때 이제 홍콩 달러를 써야 되는데 그 환율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 페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달러가 물론 이제 환 다른 화폐니까 쪼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걸 이제 홍콩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항상 이제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시켜 줍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페그제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 그 홍콩에서 뭐 돈 이제 기준금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기준금리였나? 아무튼 보유고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 페그제는 그거를 그 화폐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제 강력하게 예 조절을 해 줘야 유지가 됩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나 이거 이렇게 폐가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얘들도 그 발행 주체에서 강력하게 뭔가를 해 준다는 보장이 있겠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라 말고도 뭐 테더도 있고 응. 이제 뭐 다른 애들도 있는데 이제 테더라는 친구들도 뭐 USDT라고 부르고 USD라고 부르고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이제 1 달러 기준으로 하고 음. 있기 때문에 직접 돈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1 달러만큼은 우리가 USDT로 주겠다 아니면 USD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었어요. 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거래를 할 때 뭐 실제로 뭐 달러로 직접 바꿔서 빼는 것보다는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빼는 게 쪼끔 더 일 처리가 간단하고 거래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사용을 했던 건데 이제 이거에서도 얘네들도 쪼금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조사하고 보니까 1 달러씩 뭐 발행한 것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고 교환이 되는데 까고 보니까 얘네가 돈을 어디다 썼네. 그래 가지고 가지고 발행한 테더나 뭐 이런 다른 코인들보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적은 상황이 된 거였죠. 그래 가지고 이게 걸려 가지고 뭐 조금 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현물이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패깅이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 있는 테라 같은 경우에는 쪼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 얘네들은 알고리즘으로 한다고 그쵸. 들었는데 알고리즘으로 하기 음. 때문에 담보가 없습니다. 뭐 담보 없이 돈이 패깅이 들어오면 된다고요? 담보 없이 패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어. 이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루나라는 다른 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코인을 두 개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US 테라라는 거는 이제 얘가 1 달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부적으로 테라에서 테라를 가지고 루나로 교환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 달러가 있는데 네 1 테라가 있는데 1 테라가 만약에 쪼끔 1 테라가 실제 1 달러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루나는 시세가 쪼끔 따로 있고 이 루나 자체에 대해서 1 달러에 맞게 코인을 줍니다. 교환을 해 줘요. 그러니까 1 테라가 있으면은 루나가 뭐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1 테라가 뭐 0.8 달러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루나는 뭐 예를 들어 루나가 뭐 1 달러 1 달러 가격이 뭐 이제 1.25 루나다 라고 하면은 1.25 루나로 바꿔 주는 거예요. 실제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은 1 달러 어치의 루나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테라는 다시 이 시스템원으로 돌아오겠죠. 시장에 있는 테라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테라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뭐 희소 가치가 이제 다시 생기니까. 예예예. 그쵸. 희소가치 때문에 올라가게 음. 돼요. 그리고 루나는 발행이 이제 뭐 따로 뭐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생성하고 수확하고 이건 이제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계속 이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음. 얘네들은 항상 $1로 수렴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얘네들의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이거는 얘를 알고리즘으로 제어를 그쵸. 한다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좀 중간에 이제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이 좀 있었나 뭐 그랬는데 아까 이제 현물 이때 뒷받침이 좀 그쵸. 있었다. 계속 음. 현물이 있었고 달러가 들어오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반면 이제 테라는 이 모든 거를 알고리즘이 알아서 제어를 하는 게 그쵸. 이제 이론이었다. 네. 이론이었죠. 예, 이론이었는데 자, 그 이론 자체는 항상 꾸준히 냅뒀으면은 얘네들은 정말 조금씩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변동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루나 코인이 이번에 터진 이유가 뭐냐면 이 가격 하락을 누군가가 공격을 한 거죠. 공격을 한 건데 테라를 잔뜩 사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장에 한 번에 풀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겠죠. 근데 그 음. 가격이 떨어지는 동시에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나는 이쪽에서는 또 시스템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루나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나도 갑자기 많아지니까 또 가격이 이쪽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루나와 테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가지고 있던 테라를 루나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얘네들을 다시 팔기 시작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점점 더 물량이 많이 풀리는 거죠. 알고리즘의 허점을 누군가 노린 거네요. 그쵸. 알고리즘의 허점을 누군가가 노려서 많이 가지고 있다가 풀었다라는 게 지금 이게 누군가의 공격이다라는 설이 지금 제일 유력한데 이런 식으로 푸는 순간 알고리즘이 적당하게 뭐 쪼끔씩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점점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또 팔려고 또 내놓고 아니면은 '아 이거 큰일 났다. 루나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교환을 하니까 루나는 또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또 루나도 팔기 시작하니까 루나 가격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된 거죠. 이제 근데 또 여기서는 또 테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미리 사 놨었어요. 미리 사 놓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테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기네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을 팔아 가지고 '테라 가격을 회복하겠다.'라는 시스템도 백업 플랜도 마련을 해 놨는데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다 팔아 버리기 시작하고 다 놀라서 팔기 시작하니까 비트코인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쟁여 놨던 비트코인을 다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악순환이 된 거죠. 원래는 테라가 떨어지면은 루나를 발행해서 테라를 개수를 줄이고 이랬었는데 테라가 갑자기 시장에 많이 풀려 버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나형도 너무 많아지는 거고 테라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 사람들은 더 팔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서 점점 시장에 테라랑 루나가 쌓이게 되고 사는 사람들은 없고 파는 사람들만 늘어나니까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랬죠? 99.9 99.5% 였나? 네. 그 거의 정도로 그냥 폭락을 하게 됐죠. 100% 수렴한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그 스테이킹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테라 재단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1년 있다가 이자 20%로 드려요라는 식으로 프로토콜을 하나 더 열었어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테라를 예치를 해 두면은 1 년마다 20%씩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USD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쪼끔 더 테라에
발행량을 늘리고 해서 이제 "그 테라만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은 쪼끔 이상한 논리인 거죠. 20%를 주려고 하면은 20%는 어디서 생기는 거지? 테라가 더 생겨나야 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쪼끔 의문을 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폰치 사기였다."라는 얘기가 쪼끔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요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정말 이론상으로 따진다면은 정말 희망편이었겠죠. 희망편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뭐 거래가 늘어나고 하면은 이 20 테라는 자 뭐야 20%의 테라는 생겨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주장. 희망편이었을 텐데 꿈과 희망과 꿈과 희망이었을 텐데 희망은 희망이었을 뿐 이론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굴러갈 수 없는 이론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가 발표 나고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발표가 난 다음부터 살짝 회의론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음. 이거 20%도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꼬박 같은 얘기인데 "너희는 스테이블한 코인이라면서 왜 갑자기 비상용 비트코인을 사는 거니?"라는 이런 쪼끔 의심 같은 것들이 조금 생겨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놓고 아예 공격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여기다가 쪼끔 더 음모론으로 하나 더 추가돼 있는 게 이때 공격한 인원들이 비트코인도 숏을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게 뭐 그 배우가 이제 그쪽이었다라는 네 그쵸. 카더라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공격은 확실해 보이고요. 허점을 아주 세게 쳐서 무너뜨렸죠. 거의 무너뜨렸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결국 이 코인들의 가치는 이제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실물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런데 이 공격으로 인해서 그 신뢰가 무너지고 나니까 뭐 백업 플랜이고 뭐고 그런 거죠. 와장창 무너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걸 코인을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를 투자로 보면은 안 되는 게 얘네들은 다 각기각기 프로젝트고 사실 우리가 이걸 '코인을 산다.'라는 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그 뭔가 회사에 지분 참여를 하는데 그 회사가 딱히 무슨 실물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네 그쵸. 그냥 "우리 돈을 줄게. 열심히 해 봐. 그러다가 잘 되면은 쪼끔 우리가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코인이 그걸 코인을 사서 돈을 벌려면 그 코인을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예. 그쵸. 그게 나올 그 돈이 나올 경로는 오로지 다른 사람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가 샀던 값보다 더 비싸게 사줄 때만 가능한 그쵸. 이익 실현 수단인 거예요. 네 음. 맞아요. 예 얘를 그런 투자 음 수단이라고 보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뭔가를 사 가지고 교환하는 느낌 물물 교환하는 느낌인데 돈 받아서 물물 교환하는 건데 중간에 거래소가 하나 있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교환하는 대상이 0과 1로 된 비트인데 그쵸. 그걸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걸 생산해 내는데 엄청난 전기와 GPU들이 희생되었다. 딱 그 정도의 차이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 덕분에 그 이제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이제 NFT라는 것도 생겨나긴 했는데 그게 어디 쓰일지는 아직 모르죠. 그쵸. 사실 NFT도 그냥 잘 봤을 때는 기술로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걸 또 자꾸 뭐에 끼워 가지고 뭐 가격을 묶어 가지고 돈을 불리자니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은 사실 소용이 없죠.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트윗에 NFT가 그 꼴이 났죠 딱. 트위터 얘기해서 그쵸. 하는 말인데 그쵸. 뭐 결국은. 근데 뭐 그 와중에 뭐 정부가 나서서 "이걸 보호를 해 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탈중앙화. 안 되면은 정부가 책임져라." 이거는 쪼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돈을 넣고 피해를 보신 분들은 아쉬운 마음은 있죠. 안타깝기는 한데 음. 이걸 가지고 뭐 "정부에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는 좀 웃긴 일이고
너무 많이 넣었다. 항상 투자는 잃어도 손실 없을 만큼 하는 게 투자지 올인을 하는 거는 네. 투자와 투기는 사실 이제 종이장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아직도 투자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투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옵션에 손을 댄다든가. 사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계속 그 횡령건들이 자꾸 걸리는 이유가 횡령을 해서 잃었기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 하는 걸 봐선 그러니까 잃어 가지고 예를 들어 아. 이제 횡령을 해 횡령을 해서 가지고 그걸로 벌었으면은 돈을 메꿔 놓을 수 있잖아요. 불려 가지고 메꿔 놓는 사람들은 안 걸리거나 걸려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뭐 그런다는 썰이 있는데 네. 지금은 다 잃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린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그 그렇죠. 우리은행도 좀 뭐 예. 다 썼다고 하잖아요. 코인을 다 네. 썼다고 뭐 주장을 하던데. 그 개인이 500억 인가 몇백억을 600억 어떻게 다 이었죠. 써요. 예. 600억. 개인의 600억을 흔적도 없이 쓰기가 쉽지 않은데 흔적도 없이 진짜 다 썼다면 어딘지 대충 감이 오죠? 옛날에 저 오스템 같은 경우는 그거였다. 금 샀죠. 예, 금 금으로 샀죠. 다 금. 바꿔놨는데 뭐 그 다행히도 금은 이제 물리적인 거이다 보니까 현물이다 보니까 회수가 그리고 가능했다는. 금은 놀랍게도 시리얼 번호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특히 뭐 또 진짜 녹여버리지 않는 이상. 추적이 가능한 데서 또 했다고 뭐 그러던데. 금 파는 데 뻔하죠. 그 정도의 금을 취급하는 데는 몇 군데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정도의 금을 개인이 사 간다면 걸리죠. 유감이지만 네, 그러게 아닙니다. 여기까지.